네, 방금 전에 강영균의 펀치라인의 공략주이기도 했죠. 오늘 관련한 모멘텀,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요, 오늘도 그렇고 인간의 뇌를 그 기능이나 그 구조를 복제한 AI 개발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. 뉴로모픽이라고 불린다던데 뉴로모픽 컴퓨팅이라는 게 대체 뭔지 우리 김장려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잘 모르겠어요, 저도 정확히. 뉴로가 뇌고 네. 모피이라는 게 이게 변화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모방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뉴로모피니까 뇌를 모방한다 그런 뜻이겠죠. 근데 인간의 뇌가 효율적이라는 거는 아시죠. 인간이 이제 잡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지 사실은 만약에 뭐 완전히 에피션트하게만 하면은 사실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비용이 없는 거거든요. 대단하죠. 그래서 이제 저전력 개념이 아니고 전력을 소모하지도 않죠, 사실은. 네. 근데 이제 뭐예요? 지금 무슨 각종 AI 칩이고 뭐 할 때 전력의 이슈가 생기잖아요. 네. 전력의 이슈가 생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칩 단위부터 뭐 칩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써서 만들고 나서 뭐 쿨링하고 나발이 하기 전에 칩 자체가 엄청나게 파워가 안 들어가면 좋겠다는 건데 기존 갖고는 안 된다. 그래서 이게 뭐야? 한 10년 전, 거의 7, 8년, 10년 전부터 뉴로모픽 얘기가 나왔었어요. 네. 대형주는 그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이렇게 스타트업이 달래면 그거를 먹기도 하고 거기 기술 라이선스 받고 이런 거고 그 아까 좀 전에 그 펀치라인에서 얘기한 뭐 저기 네페스트 얘기한 것도 네페스트 원래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갖고 10년 전부터 그걸 이제 교수들하고 뭐 해가지고 했었거든요. 네. 예, 근데 너무 시장에 잃었죠. 지금 이 발표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인간의 뇌를 모방한다. 그는 전력 소모를 줄인다. 그러니까 뭔가 효율적이다. 이걸 추구하는 제품이다라고 그렇게 개념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요게 이제 뭔가 상용화된 건 아니죠. 일단은 뭔가 기술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상용화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? 네, 뭐 시간도 걸릴 거고요. 그다음에 뭐 국내 여러 기업들이 지금 뭐 관련돼서 뭐 검사 장비 뭐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고 있고 뭐 설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IT 대기업들이 이와 관련돼서는 이미 NPU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죠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엔비디아에서 그 H100 같은 비싼 장비들 사다가 계속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? 계속 이 데이터를 누적시켜서 학습시키기 위해서거든요. 네. 학습시킨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거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. 그 기존에 이제 우리가 썼던 게 AP, CPU에서 AP로 모바일 과정에서 AP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NPU를 통해서 좀 더 이제 단순한 연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하나 짓는 것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짓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게 뇌에서는 몇 번의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짚는 거거든요. 거리를 측정하고 이걸 보고 인식을 해서 짚고 이걸 그 조직을 얼마만큼 움켜쥐어야 되는지까지 전부 계산해서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인간 뇌신경과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반도체 로직을 만든다라는 건데 전 우리나라 중소형사들이 할 수 있는 분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다음에 기술력에 있어서. 네, 기술력도 그렇고요. 연구 개발비도 그렇고요. 그다음에 비용도? 지금 이와 관련돼서 연구하고 있는 그 수많은 뭐 아마존이나 뭐 구글을 포함한 그런 기업들을 이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. 그다음에 뭐 지금 오르고 있는 자람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뭐 네페스 아크 같은 종목군들이 단기적인 뭐 시세가 뭐 더 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기술적인 흐름 아닌가. 그래서 과거에 뭐 제주 반도체나 뭐 화려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지금은 또 어느 위치로 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뭐 비슷할 것 같다. 네.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은 저는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변영희 교수님께서도 이러한 뉴로모픽에 대한 모멘텀은 단기성이라고 보십니까? 저는 계속해서 좀 주시는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, 네. 우리가 과거에 뭐 CXL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실질적인 어떤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는 뭐 자람 테크놀로지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, 네. 네페스 아크, 에이징 레드가 오늘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, 같은 어떤 이 모멘텀이라면 이 개별 안에서에 대한 사업 이슈를 좀 더 좀 차별화해서 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어요. 네페스 아크의 경우에는 지금 이 갤럭시 S24에 이 탑재되고 있는 이 엑시노스 여기에 관련된 이 수혜 관점에서 실적과 연동될 수 있는 어떤 이 부분이 좀 이 뉴로모픽이라는 새로운 어떤 이 테마를 논의로 하더라도 실적 반영 효과 관점에서 수혜로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섹터 안에서 단순한 어떤 기대감 또는 수급에 의해서 상승하는 것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
다른 실적과 연계돼서 실적 반영 효과가 좀 굉장히 큰 기업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차별화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. 다만 지금 뉴로모픽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최종 종착지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당장 상용화는 좀 어렵지만 3년 또는 4년 안에는 구현이 좀 가능한 기술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특화되어 있는 어떤 기술력 그래서 뭐 네펠스아크가 2017년도에 이 뉴로모픽 칩을 세계 최초로 좀 상용화했던 어떤 이력들 이런 부분들도 좀 계속해서 주시해 보면 관련해서에 대한 어떤 기술력 이 부분도 향후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뉴로모픽, 테이버 고수가 보는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 다시 이제 AI 모멘텀이 다 한 바퀴 돌았고 새로운 것이 뭔가 생겨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사도 될까요?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다니신다 사시면 안 되고요. 네. 내가 적어도 하루에 4시간 이상 호가창을 볼 수 있다. 아. 그러면은 트레이딩 대상으로 삼으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서서도 제주반도체도 말씀해 주셨고 CXL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. 그냥 그러한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. 유로모픽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인가.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국제과제로 설계를 한다라는 이런 이슈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. 할 수 있습니다. 왜냐면은 예시가 있거든요. 네. 2017년도에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인텔에서 이미 관련돼 가지고 그 로이히라고 하는 그 이제 유로픽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이걸 연구하기 위한 반도체를 한번 설계해서 생산한 전력이 있습니다. 무려 이제 7년 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련돼 가지고 논문을 찾아보면은 충분히 기초 설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겠죠. 뭐 생산을 해서 양산을 해서 상용화를 할 수 있냐? 그거는 별개의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MPU도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유로모픽은 진짜로 상용화되면은 우리 끝나는 거예요. 우리 이제 왜요? 방송도 못 합니다. 왜요? 왜냐 그러면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모방한 반도체라는 거고요.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. 근데 망각하지 않는 반도체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게 AI와 만난다 그러면은 망각하지 않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, AI는. 그런 인간을 거예요? 따라올 수 없는 거죠. 적당히 망각도 할 줄 알고 해야지 인간다운 거지. AI는 그래서 AI에 머물 뿐입니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아, 너무 이렇게 딱 자르시니까. 철학적으로. 예, 예.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. 아니,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모방이라는 건 뭐예요? 오리지널이 있고 물론 모방이 더 뛰어날 수도 있겠죠. 근데 그 오리지널 저희가 시사 채널 아니거든요. 주식 얘기하죠. 네. 따라갈 수는 없다. 일단 주식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테마주로서 어찌 보면은 지금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쉬고 있으니까 가기 어렵고 삼성전자 따로 뭐 HBM 이슈 없으니까 가기 어렵고 네. 2차 전지도 수급은 세지만 그래서 상단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 카카오도 가기가 어렵고 자동차 땅 같은 경우에도 뭐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와 가지고 일단 들어올리긴 했는데 더 갈 자리가 없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하나의 테마주로서 네. 그리고 좀 강하게 좀 부각되고 있다. 그래서 관련주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라는 건데 길게 갈 건 아니다. 그래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만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신규 새로운 그런 또 기술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이 초창기에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참 이야기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분위기를 봐서는 이제 병 교수님은 그 뭔가 혁신에 대한 기술을 굉장히 기대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 다른 세 분은 아직은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. 어쨌든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은 유입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지켜보되 중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싶습니다.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자꾸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, 어. 단군 일의 최대, 네.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. 세계 최초는 너무 많아요. 대한민국에. 세계 예. 최초로 지금 테이버 고수가 태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네요. 그거는 너무너무 좋지만 그쵸? 우리나라에서 꼭 피해야 되는 거는 단독 보도. 네. 그리고는 세계 최초. 네. 요거는 매매 재료로만 쓰시되 꼭 피하셨으면 좋겠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시 한번 한 줄 평으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김장렬 고수의 의견 당분간 ETF로 요거 약간 바뀐 것 같은데요. 김정현 고수 뉴로모픽, 뉴럴링크가 빠를 수도. 변형현 고수는 AI 기술 고도화, 뉴로모픽 기반으로 AGI 상용화 주목을 해보자. 테이버 고수는 세계 최초가 넘쳐나는 킹 한민국이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. 제가 잠깐 채팅창을 봤는데 네. 단군일의 최고인 민무 여도운이라고 이렇게 또 누가 써주셔가지고 네. 깜짝 놀랐네요. 엄마 이런 댓글 남기지 마시고요. 자,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.